이거 마이크가 이게 뭐야? 지금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음, 어디로 갔지? 예, 시험을 중간고사 준비를 한 하나, 보는 거. 예, 그러면 이제 5번 OPMF 부분은 이제 쭉 이제 이건 이제 1장은 이제 어느 정도 2장 부분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 모스 트랜지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보면 이제 다이오드 부분에서 이건데 예를 들어서 진화 다이오드다 그러면 이제 몇 볼트 진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4.7볼트다, 5볼트다, 뭐 그다음에 샤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몇 볼트 턴온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 클리핑 서킷을 보면 디너를 보면 디너는 지금 뭐냐면 역으로 걸려 있는 전압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4.7볼트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4.7볼트 이상 걸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방향일 때는 0.7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전압을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볼트다. 그럼 여기 당연히 0볼트가 되겠지. 근데 이게 4.7볼트짜리 신호다라고 하면 4.7볼트 이하에서는 이게 그냥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요? 역으로 다이오드가 하나도 안 해요. 전류가 안 해요. 근데 4.7 이상이 되면 전류가 이제 끊기 시작하는데 그 4.7이 되면은 여기 출력이 4.7 이상 올라갈 거냐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4.7로 고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호 볼테이지로 그 이상이 되는 전압은 끊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걸렸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다이오드가 턴이 될 거 아니야. 여기 밑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이게 트랜스 다이오드가 실리콘이 몇 볼트가 턴이 되냐면 0.7볼트라고 했으니까 어느 학생은 또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정확히 0.7볼트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실리콘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면 몇 볼트로 가져가자 그랬어요? 0.7볼트로 가져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0.7볼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그 이하는 걸리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이런 시험 문제를 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 그려놓고 진호 볼테이지를 뭐 4.7이 아니라 몇 볼트짜리 진호다. 여기 입력을 이렇게 딱 사인판 그려놨어. 출력 표양을 그리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펜으로 그걸 갖다 그려야 되겠지. 응? 알겠어요?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을 때, 백투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턴온이 된다면, 플러스로 가면은 이쪽 거는 턴온이 될 거냐, 위에 거는.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방향 진호 볼티지만큼 걸게 되겠지. 진호 볼티지 플러스 0.7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터널이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아래로 흐르게 되니까 이쪽에 그 아래쪽에 터널이 되고 이쪽에 그 진호 볼티지만큼 걸리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방향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을 때,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전압이 끊기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 좀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순방향일 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VG 이상 못 걸리고, 역으로 걸렸을 때는 마이너스 0.7 이하로 못 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널이 되니까 이게 VGD1이라고 하는 이전함 이상 못 걸리고, 플러스 이걸 0.7 고른다는 플러스 이거잖아, 플러스 0.7. 그리고 마이너스로 걸려 있을 때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굴게 되니까 이거가 터널이 되는 거고, 이게 0으로 걸리는 거고, 이렇게 그 전압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보면 뭐 또 그러면은 실리콘 다이오드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해가 되죠? 터널이 됐어. 플러스를 전압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0.7 이상에 걸리지 못해요. 1볼트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 1볼트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는 다이오드가 터널이 되니까 0.7 이상 못 걸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 네. 그럼 0.7까지만 걸리고, 여기 1볼트 어느 0.7 이상이 됐을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끊어 들어가겠지. 네. 그 다음에 끊기다가 0.7 이하가 걸렸어. 0.5볼트다. 그럼 얘는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출력이 그대로 내가 넣어준 입력이 출력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0볼트보다 작은 전압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전압이다. 그럼 얘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출력이 이런 모양을 쫓아간다라는 거야. 그럼 위쪽으로 그 클리핑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압을 내가 이런 입력을 얻었을 때 0.7 이상이 끊어버린다라는 해석을 나와서 클리핑 서킷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 아래쪽 것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터널이 돼가지고 0.7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플러스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다이오드는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걸리면 이번에 D2가 터널이 되고 얘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추력으로 보면 0.7에 보다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럼 중간에 이제 그 배터리가 연결돼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여기 보면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류가 될거 아니야. 어느 순간 때 터널이 다이오드가 터널이 되면 V바이어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5볼트다라고 해봅시다. 5볼트에 여기 터널이 되려면 0.7, 5.7볼트 이상일 때는 이게 다이오드가 터널이 되잖아. 응? 그러니까 5.7볼트 이상은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내가 여기 입력 전압을 사인처럼 큰 걸 줬을 때 5.7 이상일 때는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출력을 한다. 5.7볼트로 고정이 되고, 그거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게 다이오드가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되니까 5.7 이하에서는 내가 넣어준 전압이 그대로 출력이 나온다. 이해가 되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다이오드란 건 뭐냐면 역으로 걸려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넣어준 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이해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어. 뭐냐면 이게 끊어졌다는데 왜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냐? 이거 끊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여기? 끊어졌으니까 안 흐르잖아.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면 무익을 아이를 하랬잖아. 아이가 제로야. 그럼 여기 어떤 저항에다가 명에다가 저항을 곱해도 여기 걸린 전압이 제로예요.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니까 뭐야? 입력하고 똑같아 출력이.
끊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압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혼동이 되면 항상 그 계단을 한번 생각해봐. 아, 내가 어떤 VIN이라는 계단을 올라갔어. 근데 그냥 옆으로 옮겨 탔더니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계단 그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입력 전압하고 출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일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다이오드의 이쪽 역으로 걸려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역이라는 게 뭐냐면 화살표 방향 등이 저희가 흐르도록,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 P 쪽에 플러스고 N 쪽에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P 쪽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고 N 쪽에 플러스가 걸려 있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게 아니고 반대가 되도록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출력 전압이 내가 넣은 전압하고 출력을 했더라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이오드 넣어가지고 여러 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전압을 마이너스를 걸 수도 있고 플러스를 걸 수도 있고 다이오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하려면은 그리 할 수가 있어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서 맞출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한 경우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동작을 이해해야 돼. 뭐냐면 다이오드의 P 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N 쪽에 마이너스고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이 걸리면 턴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끊어진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전압이 여기가 V- 돼 있잖아. 마이너스 5V에서 여기 0.7V니까 여기 5V, 마이너스 5V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얼마일 때, 얼마 이상이, 얼마일 때 이제 그 전압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V에 0.7이니까 마이너스 5.7V가 되겠지. 마이너스 5.7V 이하일 때는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면 더 이상 여기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V라고 해봅시다. 여기 걸리는 게 얼마나 그랬어? 0.7V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7V 이하보다 더 작아지면 이게 턴온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마이너스 5.7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5가 아니고 5V라고 해봅시다. 5V면 5V에다가 그 5V에서 0.7V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3V가 되는 거죠. 4.3V보다 작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일정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기는 전압을 어떻게 돼? 우리가 올렸다 낮췄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뭘 가지고? 이거 전압을 가지고. 응? 그 다음에 그래 이번에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그 방향이 반대가 되게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 우리가 배웠던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위쪽에 끊기는 거하고 아래쪽에 끊기는 전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려고 하는 그 전압이 얼마냐 하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그거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이제 끊기는 거, 높을 때는 또 위쪽으로 끊기고 아래쪽으로 끊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시험에 내면 그렇게 되겠지. 점점점점 이런 사인바를 그려놓고 그리시오. 그렇게 되겠지. 응?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다 그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다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도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숙제에서 샤키 다이오드를 쓰고 PN 다이오드를 쓰고 그다음에 세 가지 LED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잖아. 시뮬레이션 했는데 차이가 뭐냐? 샤키 다이오드는
낮은 전압에서 턴원이 돼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 정션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메탈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실리콘에 그 뭐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VF가 낮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는 뭐 0.7V 그러니까 이게 뭐왜 0.7V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류가 분명히 많이 흐르는 전압이 더 많이 걸리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런 단위 대략 몇 미리암페어, 10mA 뭐 이 정도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그 전압이 걸리냐면 한 0.7V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가정을 하고 해도 큰 효율에서 가는데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0.7V로 실리콘이 턴원이 됐을 때는 0.7V로 가정하고 그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것도 공부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OPMP 응용회로 서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예,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제 OPMP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특성이라고 했냐면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게 여기가 뭐냐면 여기로 들어가면 마이너스의 큰 개인을 갖는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플러스로 입력이 들어가면 플러스의 큰 개인을 갖는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몇 페이지인가? 8페이지로 돼 있는데 보안 8페이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랬냐면 항상 출력이 이 인버팅 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압이 구현하고 V2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하면 출력이 나와서 전압이 이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더 올라가고 더 올라와가지고 이쪽에 플러스로 그냥 VCC로 가거나 마이너스 VCC로 가거나 어떤 끝쪽으로 가가지고 앵크로서 공격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출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이 V1하고 V2가 전압이 같아진다. 버추얼 그라운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버추얼이라는 게 뭐냐면 버추얼 리얼리티 그런 뭐야? 가상 현실이잖아. 버추얼 그라운드는 뭐냐면 그라운드인데 가상적인 그라운드예요. 만약에 어떤 회로를 이거 그라운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쇼트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이거 연결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저희가 이쪽으로 다 세버리잖아. 증폭이 안 되는데 이게 이 중간에 어떤 큰 개인을 갖는 앰프라는 게 있을 때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렸을 때 양당 간의 전화를 받더니 같더라. 그 같게 유지가 되더라.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돼. 뭐냐면 내가 여기 전압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 전압이 올라가려고 해.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개인을 갖는다니까 얘는 마이너스 음수 쪽으로 막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겠어? 올라가는 놈을 못 올라가게 자꾸 내리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또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다시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또 올리려고 할 거 아니야? 올리려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 따라서 또 올라가려고 겠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냐면 이 점하고 같은 점으로 수렴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버추얼 그라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그래서 몇 볼트가 어떤 뭐 V1에 뭐 몇 볼트 전압이 인가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같게 만들어 주려고 얘가 동작을 하는 거야. 회로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줘야 돼.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는 거를 이해가 됩니까? 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그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거티브로 피드백이 걸렸기 때문에 출력이 여기가 마이너스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로 입력이 들어가면 파지티브한 그런 피드백이 걸렸으면 여기에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네거티브가 돼 있을 때 이걸 따져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결국에 수렴하는 건 뭐하고 같아? 이쪽하고 V1하고 V2가 같은 전압이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걸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개인을 구하시오. 그럼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당연히 이거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 뭐야? 그라운드잖아. 그럼 여기 전류가 내가 VIN이라는 거 걸어주면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RIN은 VIN이 흘러 들어갈 거고. 근데 이 전류가 여기로 흘러 들어간다 해서 흘러 들어가. 5km는 못 흘러 들어가니까 하이쪽으로 가보니까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은 I 곱하기 R에 들어가는 전압이 걸리는데 플러스가 어디야? 높은 쪽에서 마이너스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출력 전압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이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몇 계단 내려가는 거잖아.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계단 내려가니까 앞에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거예요. 입력이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 고철 그라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일 때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5V 걸렸어.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로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오겠지. 전류가 다 어디서? 이쪽에서 그렇게 오잖아.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떻게 돼? 설탕 말고 여기가 여기 제로지 여기 그라운드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 플러스가 되잖아. 나는 마이너스로 줬는데 출력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개인이 어떻게 돼? 저 암페어를 바꿨을 때 플러스에서 넣을 때는 왜 고철 그라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플러스로 했을 때 네. 잘 들어봐. 내가 이제 여기 전압을 좀 올렸어. 그럼 여기 전압이 약간 올라갔잖아. 근데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 게인이란 건 플러스로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내가 조금 올렸더니 AB만큼 곱해진 플러스 전압이 여기 출력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조금 올라갔어. 근데 원래 제로볼 줄보다 이렇게 거꾸로 피드백을 했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플러스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거 들어가서 더 올라가. 이쪽으로 더 올라가겠지. 계속 뱅글뱅글 돌면 어떻게 돼? 무한히 올라갈 거 아니야. 최대한으로. 근데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대. 너 생각해봐. 여기 올라갔어. 그랬더니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낮추잖아. 여기 전압이 출력이 마이너스니까 낮아졌다가 봤더니 여기 인정으로 다시 피드백이 걸리니까 여기 아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야 내려가 낮춰라. 이거 내려가지. 이번에 낮췄더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또 플러스로 올라갈 거 아니야. 또다시 이번에 야 올려라.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수렴하겠어? 여기 전화가 같아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네거티브 피드백이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증가하거나 하나씩 감소하거나 갈 텐데 네거티브로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주변에 수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문 맞아? 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 나중에 그 OPF 이거 새로 이거 해석을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버팅 여기를 이제 뒤집어진다 그래서 인버팅 입력이라고 그래요. 안전된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개인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쪽은 뭐냐면 플러스로 되는 난인버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쁘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뭐냐면 이 전압이 두 개가 같아져 언제냐면 피드백이 걸렸을 때. 그럼 이제 어느 학생이 그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기 슈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슈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출력 전압이 하나도 안 나오겠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슈트가 된다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과 같으니까 출력이 안 나오겠지. 근데 이번엔 입력 전압 이걸 이제 끊어버리고 여기를 끊어버리고 여기를 오픈으로 해놓고 여기 전압을 막 한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가 전압을 걸면 출력은 그냥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똑같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니티 게인 버퍼. 내가 넣어준 거에 그대로 출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개인이 1인 그런 버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버팅 앰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난 인버팅이 있어요. 이제 보면 뭐 이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보면 이건 어떻게 동작할 거냐? 똑같이 보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네거티브로 마이너스 인버팅 인풋으로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입력이 여기 전환이 같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 내가 넣은 전에 VIN이다. 그러면은 출력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이거 출력 전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류가 다 이쪽에서 뽑혀나가는 앰프에서 나간다면 계산하기가 어렵겠지만 앰프 입력이나 나는 인버팅 쪽에서는 전류가 하나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어디서 이게 전류가 오냐면 이쪽 저항을 통해서 출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I라는 걸 알고 있지. 얼마야? R2분의 VIN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R2 출력통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출력 전압이 얼마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 V인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건 보면 또는 여기 전압을 알면 출력 전압이 얼마니까 그러면 아까 그 저항 우리가 저항 분배해서 전압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1 플러스 R2분의 RF에다가는 이런 개를 갖는 거예요. 이걸 다시 수식을 보면 R2분의 R2 플러스 RF에다가는 그런 그 전압의 출력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사인이 5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여기 1볼트를 걸면 여기 1볼트에 플러스 될 만한 게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난인버팅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반전 그 F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서밍 앰프, 난인버팅 서밍 앰프, 디퍼런셜 앰프, 하이 임피던스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 그래가지고 쭉 이제 보면 어디 있냐면 뭐 우선 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이거 우리 이게 그대로 이거 쫓아가는 걸 우리가 좀 아까 설명했었죠.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쫓아가잖아. 어? 그럼 그건 이제 충분히 다 이해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서밍 다 더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보면 이거 세 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 여기는 당연히 여기 이게 어때요? 여기가 지금 버추얼 그라운드다 얘기했어요. 버추얼 상상적인 그라운드야. 실제로 쇼트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앰프에 의해서 A라는 이건 이 OP앰프에 의해서 A라는 개를 갖는 OP앰프가 지금 뭐냐면 여기 전압을 그라운드로 맞춰주는 거예요. 좀 아까 설명했었죠. 왜 그라운드가 되는지. 이게 네거티브로 지금 피드백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0V 되면 당연히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 R 쪽 이쪽에 두 번째, 세 번째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로 각각을 다 더하는 값이 어디로 가는 거야? 출력이 이 RF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IF 곱하기 RF에 해당하는 그런 출력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외우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림마다 막 틀려지니까. 근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합해져 가지고 출력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출력 전압이라는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니까 여기 계단 몇 계단 IF 곱하기 RF만큼 내려가면 돼. 출력이 마이너스 IF 곱하기 RF.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개가 입력에 대한 V1, V2, V3에 대한 게 어떤 구배 저항 값으로 곱해진 값들이 출력으로 전압이 나온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인버팅이에요, 난 인버팅이에요? 인버팅이죠. 뒤집어지는 거야. 입력이 플러스로 들어가면 출력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 이거는 하나 내 시험에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기관이라고 하나 여기다 V라는 어떤 하나의 전압이 들어간다고 보면
부유한이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부유한다라고 하면 아까 배웠던 그대로예요. 뭐냐면 여기 전압이 부유하면 여기가 부유한으로 유지가 되니까 출력은 이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RB분의 RA 플러스 RB 곱하기 부유한에 해당하는 전압이 나올 거다. 출력이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또는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두 개를 넣었어. 부유한하고 부유하고 두 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여기를 구할 수 있는 여기 전압을 알고 싶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는 여기다 KCL을 넣어가지고 여기 VX라고 하면 여기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슈퍼포지션이라고 중첩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슈퍼포지션 혹시 배웠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가 들어가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으로 우선 협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C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하고 합이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전류 합이 0이 아니다라면은 뭐 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화의 축적인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여기 노드에서의 KCL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합이다, 제로다라는 관계에서 이걸 구할 수, V 플러스에 해당하는 전압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첩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 한쪽이 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V2가 제로다라고 하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돼요? 그게 아까 그랬었죠. 저항이 두 개가 연결돼 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뭐야? 부유한에 해당하는 전압이 이렇게 저항으로 해서 여기 전압이 결정이 되겠지. 또 이거는 반대로 V2의 전압이 들어가고 부유한이 저기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R1 플러스 R2분의 그다음에 R1 곱하기 V2에 해당하는 전압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V2가 제로다라고 하면 V2가 제로다, 아래쪽에 제로다 그러면 부유한에다가 R1 플러스 R2분의 R2에 해당하는 전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유한이 제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밑에 전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를 총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합을 구하면은 표현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어때? 이거는 잘 이해가 돼요. 너무 쉬운 내용인가? V 플러스 구하는데 KCL 그렇죠, 그렇죠. 그만 알면 뭐 이건 뭐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됐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있을 때하고 부유한하고 V2하고 돼 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유한의 VA하고 VB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네거티브로 피드백이 걸려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를 구하는 유도에서 구하는 게 시험인데 그거는 뭐 너무 또 복잡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가지고 V하고 구하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그 하나 정도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보고 VA하고 VB가 같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V 꼴 IR 수식해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 적용하면은 굉장히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로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로 놓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있는데 하나를 그라운드로 놓고 그러니까 V1이 들어갔을 때 출력 V2가 들어갔을 때 출력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출력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있고 이거는 안 내겠습니다 그냥. 예.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근데 이거는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계산하는 거 적어도 좀 이거를 보면 꼭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이거 좀 아까 전에 문제나 이거나 같은 문제인데 아까 전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쭉 개인을 구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지금 V1이라는 전압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 V2라는 전압을 걸었을 때 뭐냐면 여기 V1이 걸려 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VA, V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전압 VX하고 VY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VX라는 거는 V1에 여기 R1 플러스 R1분의 R2하고 그 다음에 V1 마이너스 V2.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위에는 이제 V1이라고 여기 V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네거티브 피드백에 걸렸으니까 여기 V1일 땐 여기 V1이 되는 거고 여기가 V2니까 여기가 V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흐르는 전류라는 건 여기 R1이라 그러면 R1분의 V1 마이너스 V2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걸 R2라 되거나 여기 전압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VX라는 건 뭐냐면 V1에다가 여기 걸려있는 전압을 더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걸려있는 흐르는 전류에다가 R2 값을 곱하면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전압을 구해줄 거냐면 V2라는 전압을 알고 있어. 근데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V1-V2를 이 저항값으로 나눈 값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압이 V2에서 뺀 전압으로 돼 있을 거예요. V2에서 여기 V2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에다가 뭘 빼는 거냐면 이 걸려 있는 전압을 빼면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뭘 구했냐면 VX, VY라는 건 여기가 VX고 여기가 VY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잘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라는 거는 VX를 알고 VY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슈퍼포지션 생각하면 이게 여기 전압이 걸려있을 때 개인이 있어요. 마이너스 R3분의 R4에 해당하는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VY에 여기 걸려있을 때 전압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어떤 전압이 걸려있다라고 하면 여기 걸려있는 전압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로 볼트가 있을 때 여기 어떤 난임 고통으로 전압이 여기 증폭이 되니까 R3분의 R3 플러스 R2만큼 곱해진 그거만큼 이제 여기서 보면 R3분의 R3 플러스 R4 거기다가 여기 이제 R3 R4에다가는 이런 입력자나 VY를 알고 있을 때 거기에 그러니까 요 R3 플러스 R4분의 R4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압에다가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같으니까 또 증폭이 되니까 R3분의 R3 플러스 R4에 해당하는 이런 전압하고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게 이런 수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인정 뭐냐면 아웃풋이라는 거는 V2에서 V1을 뺀 거에 이런 수식으로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나? 예.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적어도 좀 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면 매워. 나 이제 처음 봤어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야 괜찮다.
여기서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어가지고 요 앰프는 우리가 알고 있지 개인을 구하는 거. 슈퍼포지션을 써가지고 계산하면 쉽게 여기 개인을 구할 수가 있었어. 뭐냐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쪽에 입력이 제로이거나 이쪽에 각각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즉 이게 제로거나 이게 제로거나 해서 각각을 준 다음에 출력을 합을 구하면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장에 있었던 내용이야. 응? 요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출력으로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결과잖아. 봐봐. 마이너스 V1의 R1분의 R3야. 여기를 제로로 놓고 D를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1분의 R3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제로로 놓고 이쪽에 입력을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걸리는 전압은 R2 플러스 R4분의 R4죠. 여기 전압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그다음 제로로 돼 있으니까 여기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같대잖아. 거기에다 뭘 곱해지는 거야? R1분의 R1 플러스 R3만큼 또 플러스로 되는 거 아니야,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이렇게 표시되는 거 수식을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쭉 거치지 않더라도 슈퍼포지션을 쓰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응? 이해가 가나요? 네. 슈퍼포지션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인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개인에 대해서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키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을 알고 싶어. 근데 봤더니 V1이라는 전압을 걸면 여기가 V1이 되고 여기가 V2를 걸면 여기가 V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전압이 V1이고 여기가 V2인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전압을 알고 싶단 말이지.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V1에서 V2를 뺀 걸 이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여기 전압 플러스 여기 걸려있는 전압을 더하면 이 포인트에서의 전압이 나오겠죠. 또 여기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이 전압의 V2에서 이 전압을 이거는 빼야 되는 거지. 이만큼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생은 그렇게 부를지 몰라. 꼭 전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해야 되니까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걸 해도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부호만 바뀌게 될 거니 결과는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VX, VR을 구한 다음에는 이거를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슈퍼포지션으로 돼가지고 출력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응? 저 보면 이거 어디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잖아요. 그럼 R1분의 V1 마이너스 V2는 뭐야? 여기 흐르는 전류잖아. 여기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 R1분의 V1 마이너스 V2에다가 R2 아니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그러면은 여기 전압을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V1에다가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을 더하면 되잖아. 여기 그러니까 V1에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R1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뭐냐면 흐르는 전류예요. R 곱하기 R2 하니까 거기 걸려 있는 전압이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식은 뭐냐면 전류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자, 이거는 그냥 안 낼게요. 어떻게 소프트웨어하는 친구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뭐 그냥, 고민이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건 뭐 그냥, 이해를 하고,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그 뒤에 앉은 학생들 한번 얘기를 해보지 뭐. 우리 누구 여학생이 저쪽 뒤에 있는 여학생 한번 얘기해보죠. 뭐. 예? 괜찮아요? 아니 나는 너무 이게 문제를 다 알려주면 다 100점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적어도 평가인데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 뭐 RC 충전 뭐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유도하는 거는 내지 않겠습니다. RC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도 뭐 그거는 뭐 회로 시간에 다 배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OPF 서머리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우선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보면 OPF가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가져 있어. 포지티브로 돼 있는 게 없어. 출력하고 입력 쪽이 마이너스 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항으로 거쳐가지고나 거치지 않거나.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거쳐를 나오가 되는 거예요. 인버팅하고 난 인버팅이 전압이 같습니다. 그런 꼭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파수는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오메가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 페이저 폼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고, 근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 이렇게 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슈퍼포지션으로 생각하시오. 이걸 그라운드로 놓고 또는 그 다음에 반대쪽 걸 그라운드로 놓고 해가지고 틀려가 어떻게 될 거냐 하고 계산하면 바로 저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같이 왜 이렇게 되느냐? 당연히 이거 아까 여기에 저항의 부분도 있었고 여기 나인버팅 일대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이쪽에 달려있던 저항이 얼마나 돼 있는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한대다. 이쪽에 있는 저항이 얼마야? 0으로 놓고 보면 게이지 1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어. 아까 보면 게이지 어떻게 되냐면 R한 여기 보면 이거 빨리 다 지나갔네. 여기서 보면 이거를 저항을 무한대로 놓고 여기 저항을 제로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RB를 무한대고 RA를 제로로 하면 게이지 1인 거나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적어야 되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7번까지 다 끝났어요. RC 충반전은 라이스 타임, 폴 타임 딜레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인데
여기 rise time, fall time 계산하는 요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좀 됩니까? 어때요? 2.2RC라고 외우라고 네, 2.2R치를 배우는데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는 시간으로 그는 일단 멀티바이브레이터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형인데 하여튼 이건 좀 수식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어렵습니까 이거? 이 앞에 뭐 미분 방정식에서 RC로 여러분들이 회로 시간에 배울 거로 생각을 해. 그거는 그때 요거 요 수식 요는 그냥 그때도 필요할 거니까 그냥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계없어. 그 여러분들이 그냥 그 참고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바이브레이터 쪽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작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OPM4 멀티바이브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앰프로 우리가 동작할 때 이게 다 피드백이 네거티브 쪽으로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파지티브 쪽으로 걸려 있잖아. 동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출력이 처음에 되어서 플러스로 내가 이제 마스 플러스로 증가하기 시작해. 그럼 여기 RC 충전을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충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전압 이상인데 출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VCC였다 하는 이 어떤 그 베타 V아웃에 해당하는 전압 이상으로 되면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로 툭 떨어지겠지. 여기가 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V 아웃에 해당하는 전압으로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제 플러스로 막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다시 마이너스로 막 이제 떨어지겠지.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다시 얼마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베타 VCC에 해당하는 전압도 그보다 더 떨어지면 이번에는 출력이 다시 플러스로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력이 보면 여기서 보면 V아웃이라는 게 그 보면 여기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충전방대 이렇게 RC로 막 움직이면서 출력이 어떻게 돼? 이 스퀘어 웨이브로 출력이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저희가 그 뭐야 주기라는 게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의 ln 이 RC로 나오는데 이건 수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도하셔 이렇게는 안 내겠습니다. 이걸 지금 유도를 다 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뭐냐면 아웃풋 해가지고 RC 충전을 해서 그 충방전하는 걸 다 풀었더니 그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내.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고 싶어. 어떻게 낼까? 회로들을 그려놓고 아까 같이 R값이 바뀌면서 주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C값이 바뀌면서 주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피드백이 걸려있는 그 베타값 있잖아. 여기 이게 바뀌면서 출력값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런 그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식적으로 그거보다는 그 출력의 동작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다.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거로 수식적으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주고 주기를 계산하셔 뭐 이렇게 낼 거예요. 응?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수식을 다 줄 거예요. 응? 그리고 계산값은 ln이나 이런 값들은 그냥 ln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굳이 전자 계산기로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출력 이거에 대한 파형을 그리시오 이런 건 낼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응?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탑 플러스로 올라갔어. 아웃풋이. 그러면은 베타 의 아웃만큼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가 있으면 얘가 또 막 충전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베타 아웃만큼 닦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베타 아웃보다 커지면 이제 얘가 또 마이너스로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전압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런 파형에 대한 거를 그리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 파형 그리는 거를 그 시험에 낼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계산하는 건 안 될 거예요. 근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VCC를 12V로 걸었다. 그러면 이 출력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압이 얼마가 될 거냐 물어보면 이 부분, 요 부분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출력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 캐패시티에 걸려있는 전압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파형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파란색계 분위기야. 아니야. 파란색이 지금 피드백에 걸려있는 베타 V 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빨간 거는 캐패시티에 걸려있는 전압. 됐어요? 네. 빨간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지. 여기가 충전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방전할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니까. 응? 됐어요? 그래서 이게 멀티 바이브레이터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한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바뀐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슈미 트리거가 있고 모노스테이블 회로화가 있고 555 타이머. 이거 뭐 지금 계속 이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고 슈미 트리거는 이건 뭐 그냥 그 쉬운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냥 내가 인형을 쭉 이렇게 올라 증가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베타 V 아웃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커지면은 이제 출력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 베타 V 아웃에 해당하는 거보다 커졌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낮은 전압,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높은 전압이라는 여기가 높으면은 출력이 지금 마이너스 VCC로 떨어져 있겠지. 그럼 여기 베타 마이너스 VCC보다 작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출력이 또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 VCC만큼 됐을 때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이 트리거 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슈미 트리거라는 회로가 되겠어요. 다시 처음에 여기 0볼트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이제 0볼트일 때 출력이 지금 9.9시 높은 전압이 걸려있어. 베타 12볼트라고 생각해볼게요. 12볼트야. 12볼트고 여기 0볼트야 시작이. 그러면은 쭉 가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 돼 있어가지고 6볼트라고 해봅시다. 그럼 6볼트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 전압이 플러스 여기 12볼트에서 12V 플러스 12V에서 6V보다 커지면 여기가 6이 유지가 되니까 6V보다 커지면 0으로 뚝 떨어지겠지 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면 마이너스 12V로 뚝 떨어졌어.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2V가 유지가 되니까 마이너스 6V잖아. 근데 이제 높은 쪽에서 플러스가 입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쭉 내려간다고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6V보다 낮은 전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플러스가 또 높아지니까 플러스로 확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증가를 할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어떻게 돼? 전압이 변화하는 그 트랜지션이 되는 게 변화하는 그 전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슈미 트리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슈미 트리거. 그래서
그 슈미츠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르다 아웃풋이 요런 타임을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도 낸다 그러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C 볼 플러스 마이너스 C 볼트 그다음에 뭐 2kg 2kg 입력에 대한 출력을 그리시오 또는 뭐 1kg 2kg 뭐 해가지고 그 전압을 어느 전압에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그리는 거를 뭐 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게 예.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고 이것도 뭐 했고 그다음에 555 타이머 모노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도 이게 계산을 여러분들 뒤에 보면 쭉 했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이해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의미인데 이게 이제 모노스테이블이라는 건 한 번만 안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압이 입력이 뚝 떨어졌어.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충전이 충분히 돼 있었어. 근데 여기 전압이 순간적으로 탁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전압보다 여기가 이제 낮아지니까 여기 전압의 출력이 0으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지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RC 방전에서 이쪽으로 전압이 계속 이제 방전합니다. 그럼 여기 전압이 다시 이제 인풋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어떤 슈퍼스 동안 다시 이제 여기 이렇게 한번 트리거가 된 다음에 0으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출력이 이렇게 방전을 하고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냐 하면 여기 이제 베타 V아웃에 해당하는 전압일 때 베타 V아웃에 해당하는 전압 이하로 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방전하던 것이 이번에는 이제 출력 전압이 다시 V아웃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10로.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주기 동안 한 주기 동안만 이렇게 펄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계속 온오프를 계속 방전 출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번만 펄스가 나온다라는 거, 싱글 펄스로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방전하는 걸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이런 식의 이제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거는 뭐 그냥 수식 유도하는 거는 그런 건 안 됐고요. 그냥 이것도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멀티 바이브레이터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림 그러니까 출력 파형을 그리는 그런 내용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모노스테이블은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끝났네. 555 타이머가 있어요. 555 타이머인데 555 타이머인데 마지막에 이제 웨이폼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거인데 이게 어떻게 동작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은 네. 시간 끝났죠. 다음 시간. 네. 아 다음 시간에는 내 설계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 한번 리뷰해서 시간 괜찮게 있어. 그래? 그래. 그건 다음 시간에 타이머는 다시 할게요. 네. 예, 혹시
그리고 이제 더 뭐지? 질문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그냥 너무 내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보면 몇 개가 딱 요약이 될 것 같아. 음. 예, 좀 이따 그러면 한 1시 반에 또 만납시다. 밥 먹고 점심 먹고. 빠르게. 신나 먹어볼래. 뭐 이게 분기